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더전 아이언 소프트뱅크입니다. 오늘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지20 예산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로그인 화면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회사 코드와 회사명, 사원 코드, 사원명, 사원 암호까지 입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단의 사원 암호는 정보 보안을 위해서 설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암호는 이 암호 변경을 통해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암호가 없으시다면 비워두시고 아래의 두 부분만 입력하셔서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호 변경 아래에 보시면 자동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내역을 적용시켜주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로그인 화면을 보시면 맨 상단에 메인 고정 바가 있습니다. 모든 메뉴를 조회를 하실 때 고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으로 이곳에서 닫기, 삭제, 조회, 인쇄 등 기능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 해피 처방전이라고 있는데요. 각 메뉴에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을 취합해 놓은 곳으로 보시면 되고, 사용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오류가 발생하셨을 때 1차적으로 이곳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뉴 닫기를 누르실 때는 우클릭하시고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뉴를 조회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기 검색창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과목 등록. 직접 검색하셔가지고 클릭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왼쪽에 메뉴 틀이라고 해서 여기서 직접 해당 메뉴를 찾아가지고 클릭하셔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사용하시면서 자주 사용하는 메뉴가 있으시다면 해당 메뉴를 우클릭 후에 마이 메뉴 등록을 눌러주시면 상단의 마이 메뉴 탭에서 즐겨찾기처럼 해당 메뉴를 빠르게 조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세스를 통해서 메뉴를 조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는 로그인을 하였을 때 바로 이 프로세스가 화면에 나타나게 되어서 여기서 원하시는 그 메뉴를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설정하는 방법은 이 메인 화면에서 하단에 보시면 화면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메뉴 자동 실행을 체크해 주시고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간략한 기초 정보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부분의 사용자분께서 사용하실 결에서 입력 단일 예산을 먼저 집중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 예산 집행 메뉴를 보시면 결에서 입력 단일 예산이 있습니다.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상단에 회계 단위랑 결의 부서, 작성자, 해당 월, 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 단위는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으신데 이 회계 단위는 본점 외에 지점이 따로 있으시면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비활성화되어 있으신 상태여서 이 부분은 시스템 환경 설정이라는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본 지점 회계 여부를 여로 해주시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결의 부서입니다. 이 결의 부서는 로그인 한 계정의 부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공란으로 두고 조회를 하시면 지금 현재 로그인한 직원분 외에 다른 직원분이 작업하신 데이터를 모두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월까지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시면 해당하는 일부터 입력이 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 여기에 오늘 날짜인 30일까지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오늘 날짜에 대해서만 데이터 입력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일단 7월 30일자로 해서 어, 결의서 입력하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일 하고 엔터 치시면 결의 구분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1번 지출 결의서부터 9번 봉급 지출 결의서까지 총 9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아마 사용하실 결의서는 지출 결의서이실 겁니다. 그 하단에 있는 2번, 3번, 4번, 8번, 9번 같은 지출 결의서는 이 1번 지출 결의서를 세분화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5번 수입 결의서는 말 그대로 수입 예산에 대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실 때 이용하시면 되고 6번 여입 결의서는 이 지출 결의서에 대해서 처리된 금액 중에 일부 또는 전액을 되돌려 받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 반납 결의서는 이 수입 결의서에 대해서 일부 또는 전부 금액을 되돌려 줄 때 반납 결의서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8번과 9번은 간략하게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비 지출 결의서 같은 경우에는 어, 국내에 여비 교통비 지출권에 대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다음 봉급 지출 결의서는 급여 데이터에 관해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실 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결의 구분을 1번 지출 결의서로 선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공란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더블 클릭하시거나 F2키 누르시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코드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입력이 되고 이제 예산 과목을 하나 선택해 주시는데 여기서 동일하게 F2키나 더블 클릭하셔서 입력하고자 하시는 예산 과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적용은 간단하게 메모하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테스트 간단히 적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지출 결의서에 대한 입출금 계좌가 따로 있으시다면 여기서 돋보기 버튼 클릭하셔서 해당하는 계좌 하나 걸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결제 정보란에 오셔가지고 이 결제 수단을 선택해 주시는데 이 하단 메시지란을 보시면 1번 예금, 2번 현금, 3번 외상, 4번 신용카드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하신 결제 수단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4번을 선택하겠습니다. 과세 구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과세 구분을 보시면 1번 과세, 2번 면세, 3번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해당하는 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 다만 체주 유형을 선택하실 때 이 과세 구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과세 구분이 과세랑 면세일 경우에는 이 체주 유형이 1번 거래처 등록밖에 선택이 안 됩니다. 다른 사원 등록이라든지 거래처명 같은 경우를 입력하여도 반영이 안 되고 체주 유형 1번 거래처 등록으로만 등록이 됩니다. 이 외에 2번부터 9번까지 입력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과세 구분을 3번 기타로 입력해 주시고 체주 유형을 예를 들어서 4번 기타 소득자로 해주셔야 반영이 됩니다. 이유는 저희 과세나 면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랑 계산서를 수치를 하는데 여기 있어서 그 거래처 코드를 물고 오는 게 시스템상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세랑 면세의 경우에는 체주 유형을 1번 거래처 등록만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엔터 치시면 이제 하단에 거래처 입력하는 곳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코드에 동일하게 더블 클릭하시거나 F2 키 누르셔서 해당하는 거래처 걸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는 거래처가 없으시다면 신규 등록 또한 가능합니다. 여기서 05개 입력해 주시면 잠시만요. 네, 이렇게 신규 거래처 등록하는 안내창이 나옵니다. 프로그램상 노란색 부분은 필수 입력 값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저장과 등록을 해주시면 바로 신규 거래처가 생성이 됩니다. 지금 제가 결제 수단을 카드로 했기 때문에 이 거래처 입력하고 바로 카드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실제로 지급하신 카드 선택해 주셔가지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엔터 치신 다음에 이제 실제로 납부하신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엔터 치시고 이제 상단에 오셔가지고 이 결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꼭 저장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진행 상태가 결이 대기 상태로 바뀌게 되는데 이 결이 대기 상태는 최초에 작성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만약에 이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다른 메뉴를 조회를 하신다면 입력하신 데이터는 모두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가지고 꼭 공란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저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결이 대기인 상태의 결의서를 이제 회계 단위로 넘기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전표 처리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회계 분계 과목이 잘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여기서 계정 과목 바로 수정 또한 가능합니다. F2 키 누르셔가지고 원하시는 분계 계정 과목을 따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수정하셨다면 여기서 바로 전표 승인하는 게 아니라 전표 저장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체크해 주시고 이 전표 승인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행 상태가 이 승인 전표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승인을 처리를 하셔야 각종 예산 장부라든지 회계 재무 제표에 모두 반영된 상태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반대로 삭제를 하는 경우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 이 승인 전표 상태에서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체크해 주시고 다시 전표 처리 들어가셔서 이 전표 삭제 한번 눌러주셔야 되고 이 다시 결의되기 상태 한번 확인해 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삭제를 진행해 주셔야 깔끔하게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케이스로 잠시만요. 입력된 데이터를 그 그룹에로 넘기는 작업 또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미결 전표인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체크박스 체크하신 다음에 전자결제 툴바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고 테스트 이 제목 한번 입력해 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 주시고 이제 그룹웨어로 연동하시겠습니까? 하시면 실행하기 눌러 주시면 이제 다음 데이터는 이제 그룹웨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간략한 결의서 입력이셨고요. 주로 이 메뉴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네,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서 그룹웨어로 넘어갔을 때 이 결제 상태가 미상신으로 뜨게 되고 이제 그 넘어간 데이터가 그룹웨어에서 상신이 이루어지면 이 상신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전자문서 번호도 함께 조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환경 설정을 보시면 이 분계 과목을 미리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금, 외상 지출, 외상 수입, 예수금까지 해서 미리 회계상 분계 과목을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 기본적으로 예상 과목은 관항목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명칭 또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흰색 부분은 모두 수정 가능한 부분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결의서에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산 장부를 조회를 하시는데 가장 많이 보시는 장부가 예실 대비 현황입니다. 조회를 해보시면 기간별, 그다음 회계 단위, 프로젝트별로 나뉘어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기간별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상 이 노란색 부분은 모두 필수 입력 값으로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조회 기간 한번 봐주시고 해당하는 조회 기간이 맞는지 한번 체킹해 주신 다음에 조회 눌러주시면 이 기간 구분에 1월부터 12월 6개까지 조회가 되고 그다음 예산 코드, 예산 과목명, 2월 승인, 추경, 전용, 합계 금액, 집행액, 그다음 예산 잔액 대비 퍼센테이지까지 한눈에 조회를 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보시면 기간 구분에서 월별로 클릭을 하셔서 월별로 보실 수도 있고 누계 탭을 누르셔가지고 총 누적 금액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어, 금액이 없는 라인이라고 해서 실제 금액이 없는 이런 빈 공간은 모두 제외하고 감춤으로 하시면 좀 데이터를 간추려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있는 라인의 데이터만 네, 취합해서 보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데이터를 세분화해서 보고 싶으실 때는 이 프로젝트와 예산 과목 그리고 과목 구분을 이용하시면 좋은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프로젝트 하나 선택하고 예산 과목을 이 정보화 시스템 운영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 운영비에 대한 이 정보화 시스템 운영만 쫙 추려서 보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해당하는 거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쫙 이 정보화 시스템 운영에 대한 예산 과목에 대한 집행 내용만 이렇게 추려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 구분을 목으로 하셔서 조금 더 간추려서 보실 수도 있고, 하여튼 이 과목 구분과 프로젝트, 예산 과목을 자유자재로 조정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데이터만 이렇게 간추려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 단위 프로젝트별로도 조회를 하시면 전체 회계 단위,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금액을 모두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와 동일하게 이 프로젝트, 과목 구분, 예산 과목 모두 그 원하시는 정보만 이렇게 반영시키셔가지고 추려서 보셔도 됩니다. 네, 주로 그 사용자분께서는 이 결제 입력 단일 예상과 이 예실 대비 현황 이 두 가지 메뉴를 거의 업무하실 때 보실 거라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으로 예산 기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주로 예산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먼저 예산 프로젝트 등록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프로젝트 등록을 보시면 먼저 조회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미리 세팅되어 있는 이 코드 값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 구분을 보시면 진행, 완료, 미사용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진행은 말 그대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의미를 하고 완료는 완료된 프로젝트, 그다음 미사용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프로젝트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 등록사항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사업 유형입니다. 보시면 1번 고유목적 사업, 2번 수익 사업, 3번 공통 사업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번 이 고유목적 사업은 선택을 하셨을 경우에는 아무리 그 과세나 기타로 선택을 하였어도 매입 불공제로 면세 처리가 되는 사업 유형입니다. 그리고 2번 수익 사업과 3번 공통 사업은 일반 영리기업과 마찬가지로 부가세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사업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프로젝트 이용 권한이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결의서 작성이라든지 그다음 장부 조회 같은 권한을 모든 사원에게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사원에게만 주실 수도 있는 권한인데요. 만약에 일부 직원에게만 조회를 조회 권한을 주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이용 권한 등록에 오셔가지고 사원 코드에 F2키 누르셔가지고 해당 사원분을 직접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예산 과목 등록입니다. 저희 매년 편성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이곳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프로그램상 이 노란색 부분은 필수 입력 값으로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돋보기 버튼 누르셔가지고 이 첨부 코드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1000번 외에 다른 코드를 또 입력하고 싶으시다면 이 그룹 등록 툴바를 이용해 주시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2000번 입력해 주신 다음에 테스트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 예산 그룹 조회하실 때 2000번 코드가 하나 생성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삭제를 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에서 삭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일단 ERP 시스템에서는 관 항목세 최대 4레벨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예산 설정이 가능한데요. 보통 지출에 관해서 설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출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목 생성하는 방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지출 라인에 커서를 두시고 이 과목 등록을 누르시면 하위에 관 항목이 생성이 되는 방식이고 이 관에 커서를 두시고 과목 등록을 누르시면 하위에 하항목이 생성되는 구조입니다. 어, 정리를 하면 일단 생성하고자 하시는 그 레벨에 상위 레벨에 커서를 두신 상태에서 과목 등록을 진행하셔야 원하시는 예산 과목 레벨이 생성되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리 세팅해 놓은 값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일단 예산 코드를 보시면 저희는 일단 최대 10자리까지 가능하고 동일한 예산 코드는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산 통제 방법을 보시면 지금 연무적 통제로 되어 있으신데 보통 이 지출에는 통제로 많이 설정을 하십니다. 이 통제의 의미는 말 그대로 편성된 예산안을 넘어선 결의서 데이터 입력 시 저장이 안 되는 구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반대로 이 조회 같은 경우에는 편성된 예산은 금액을 넘어서더라도 결의서 입력이 가능한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입에 관해서는 이 조회를 많이 선택하시고 이 지출에 관해서는 통제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 사용 기한이 있는데요. 저희가 시스템상 이렇게 한 번 예산 과목이 세팅이 되고 이 예산 과목에 대해서 한 번 지출 결에서 입력이 진행이 되면 이 예산 과목은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이렇게 점점 사용하지 않는 예산 과목이 늘다 보면 되게 이 예산 과목 체계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용기한에다가 직접 기한을 입력하셔가지고 이 해당 기한 이후로는 이 예산 과목이 더 이상 조회되지 않게끔은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복식 배정 과목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 회계상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 과목과 회계산 그 복식 계정 과목을 매핑해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커서를 두시고 F2키 누르시면 이렇게 안내창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서 예산 과목에 대한 해당 예산 그 해당 회계 분계 과목을 이곳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조회를 하셨을 때 해당하는 그 계정 과목이 없으시다면 하나 생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생성하는 방법은 저희 프로세스 보기에서 음, 여기 검색창을 통해서 보시면 여기 계정 과목 등록이 있습니다. 이 계정 과목 등록 들어가시고 여기 우측 상단을 보시면 계정별로 보시면 좀 더 편합니다. 여기서 쭉 스크롤 내리시다 보면 이 판관비라고 해서 800번대 이 빈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 회사 설정 계정이 빈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계정 과목 명칭을 입력해 주시고 엔터 치신 다음에 이 입력 부분을 입력 가능으로만 해서 세팅해 주시면 바로 이 예산 과목 등록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네, 예산 과목 등록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어서 이 예산 등록된 과목을 바탕으로 금액을 신청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신청 등록입니다. 보시면 프로젝트가 공란인데 노란색이어가지고 꼭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해당하는 프로젝트 하나 걸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최하위 레벨에만 산출 금액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보시면 상위 레벨에는 산출 금액이 활성화되지 않고 하위 레벨에만 산출 금액이 활성화가 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입력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하는 월별로 클릭을 하셔서 입력을 하셔도 되고 두 번째로는 이 개에 커서를 두시고 이 신청 연호를 하나씩 입력하시면서 산출 근거는 따로 있으시다면 입력하셔도 되고 입력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산출 금액 입력해 주시면 여기 목 항목에 10만 원 들어가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삭제를 하실 때는 클릭하시고 여기 삭제 바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금액을 입력하신 다음에 신청 조회 탭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조회를 해주시고 여기서 신청 예산이 모두 금액이 잘 들어와 있는지 데이터 조회 용도로 한번 봐주시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ERP 시스템에서는 이 신청 외에 승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입력하시고 이 승인 처리 오셔가지고 금액 승인 처리까지 해주셔야 이제 결의서 입력하실 때 해당 예산 그 금액이 불러와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조회를 해주시고 이 승인은 프로젝트별로도 승인하실 수 있고 과목별로도 승인이 가능합니다. 일단 프로젝트별로 승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승인 처리가 된 상태이고요. 만약에 이거 하나, 이 금액 하나를 이 승인 해제 누르면 이 신청 상태로 바뀌게 되고 결의서 입력하실 때 이 금액이 안 불러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 상태이신 처리 상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체크박스 체크하신 다음에 이 승인 해제 툴바 누르셔가지고 이 승인 처리가 됐는지 확인해 주시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 승인을 마치셨다면 신청 대비 들어가셔가지고 실제로 신청 예산 대비 승인 예산이 모두 잘 들어와 있는지 이곳에서 비율 한번 확인해 주신 다음에 네, 이제 이 승인 처리까지 마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결의서 입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 추가적인 과목으로 일단 예산 조정 등록이라는 메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운영하시다 보면은 추경 예산이라든지 예산 전용하는 케이스가 발생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할 경우에는 이 예산 조정 등록에 오셔가지고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 해당하는 프로젝트 걸어주시고 조회바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이 예산 코드와 예산 과목명, 그다음 편성 연월, 예산 현액까지 모두 조회가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첫 번째로 추경 예산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예산 과목 중에서 추경하고자 하시는 예산 과목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그 다음 여기 편성 연월을 하나 찍어주십니다. 7월로 이 추경 예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오셔가지고 조정 구분 선택해 주시면 1번부터 4번까지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추경 예산 선택해 주시고 작업일자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날짜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엔터를 치시면 되고 만약에 수정을 하고 싶으시다면 더블 클릭하셔서 수정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여기까지 오셨다면 또 엔터를 치셔가지고 하단에 산출 근거와 산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 정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터 치시고 여기 다시 중간에 오셔가지고 공란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한번 클릭해 주셔야 이 추경 예산 7월 라인에 금액이 들어와지게 됩니다. 이렇게 추경 작업을 하시면 되고 이제 삭제는 똑같이 여기 선택해 주시고 삭제 눌러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는 전용 케이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보내고자 하는 예산 과목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편성 연월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 조정 부분에 오셔가지고 2번 예산 전용을 클릭해 주십니다. 작업일자 입력해 주시고 엔터 치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조정 후 예산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서 보내고자 하는 예산 과목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하단에 오셔서 산출 금액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또 저장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다가 공란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저장까지 하시면 이 7월 전용 칸에 마이너스 10만 원 그리고 받은 과목에는 7월 라인에 플러스 10만 원이 되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전용 작업을 하시면 되고 어, 여기서 삭제를 하실 때는 좀 특이하게 받은 과목에서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보낸 과목으로 이동하셔가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10만 원 여기서 커서 두시고 삭제를 진행해 주셔야 네, 여기서도 삭제가 되고 받은 과목에서도 네, 삭제가 되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산 조정 등록은 따로 승인, 신청하고 승인하는 단계가 없이 이 하나의 메뉴에서 모두 신청과 승인이 되어서 바로 결서 입력하실 때 지장이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일 메뉴로 보시면 되고 따로 승인 절차를 밟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예산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일단 실사용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오류가 발생하셨을 때 저희 고객센터로 연락을 해주시면 바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통 지원을 하실 때 제 원격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는데
원격 들어오는 방법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격 들어오실 때는 여기 상단에 업무 도우미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네오RS 한번 켜주시면 그룹 코드랑 인증 코드 화면 나오면서 바로 원격 연결이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시면 최근 메뉴 보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최근에 조회한 메뉴들이 나열되어 있는 곳으로 보시면 되고 작업 기수 변경 버튼 보시면 지금 2기 24년도로 되어 있는데 1기로 바꾸면 23년도로 바뀌게 되면서 23년도 데이터를 조회를 바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작년, 재작년, 올해 이렇게 데이터를 넘나들면서 조회를 하고 싶으실 때는 이 작업 기수 변경 아이콘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동일하게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결의서 입력 단일 예산입니다. 여기 보시면 회계 단위랑 결의 부서, 작성자, 월, 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결의 부서는 로그인 한 계정의 부서를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어,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해당하는 월까지만 이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월까지만 입력된 상태에서 조회를 누르시면 해당하는 일부터 입력하도록 구성이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1만 입력, 1까지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이 7월 30일에 대해서만 데이터 입력이 가능합니다. 엔터 치시고 이 결의 구분 오셔서 지출부터 9번 봉급 지출 결의서까지 있는데 해당하는 결의서 한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시고 5번 수입 결의서 같은 경우에는 수입 예산에 관해서 결의서 작성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 6번 여입 결의서는 이 지출 결의 한 건에 대해서 일부 또는 그 전액을 되돌려 받을 때 여입 결의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 반납 결의서는 이 수입 예산에 대해서 일부 또는 전액을 되돌려 줄 때 반납 결의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다음 여비 지출 결의서는 국내에 여비 교통비건에 대해서 지출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 봉급 지출 결의서는 저희 급여 데이터 작성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
주로 사용하실 건 이제 지출 결서이기 때문에 클릭하고 저희 프로젝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는 저희 F2키 누르시거나 더블 클릭하시면 리스트가 쫙 조회가 됩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프로젝트 걸어주시면 되고 이제 예산 과목 하나 매칭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교에는 메모로 생각하시면 되고 간략하게 문구 적으신 다음에 엔터 치시고 해당하는 예산 과목에 대한 지정된 이출금 계좌가 있으시다면 여기서 해당하는 계좌 하나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제 정보란에 오셔서 이 결제 수단이 예금인지 현금인지 외상인지 신용카드인지 실제로 지급하신 수단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과세 구분은 과세, 면세, 기타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수치한 영수증에 따라서 그 과세 구분 선택해 주시면 되고 다음으로 이 체질 유형인데요. 이 체질 유형은 이 과세 구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 보시면 과세 구분이 아까 과세, 면세, 기타로 되어 있는데 이 과세, 면세의 경우에는 이 체질 유형이 1번 거래처 등록밖에 등록이 안 되고 이 2번부터 9번까지를 선택하고 싶으시다면 이 과세 구분은 3번 기타로 하셔야 됩니다. 이 과세나 면세의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랑 계산서를 받기 때문에 그 해당 그 계산서에 대한 거래처를 끌고 오는 것이 저희 시스템상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체주 유형은 1번 거래처 등록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이제 엔터 치시고 이제 맨 하단에 오셔가지고 거래처 명을 기입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F2키 누르셔가지고 입력되어 있는 거래처명을 선택해 주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공을 5개 입력하셔서 엔터 치시면 새로 거래처 입력하기 하나가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노란색 부분은 필수 입력 값으로 거래처 명만 입력해 주신 상태에서 저장과 등록을 해주시면 바로 거래처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입력해 주시고 해당하는 거래처 하나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엔터 치시고 제가 아까 결제 수단을 신용카드로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로 지급하신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하시고 그다음 엔터 치신 다음에 실제로 납부하신 금액 입력해 주시고 엔터 치신 다음에 이제 상단에 오셔서 이 데이터를 저장시켜 주시는데 이 공란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진행 상태가 결의되기 상태이신 걸 확인하지 않으시고 다른 메뉴로 조회를 하시고 로그아웃 하신다면 이 데이터는 모두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주시고 반드시 이 진행 상태가 결의되기로 뜨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 결의되기는 최초 작성하셨을 때 뜨는 문구이고 여기서 데이터 한번 확인해 주신 다음에 체크해 주시고 전표 처리 눌러주시면 이제 이 데이터가 이제 회계 모듈로 넘어가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차변, 대변 설정된 계정 과목이 모두 잘 불러와졌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여기서 수정 또한 가능합니다. 여기서 코드에 커서를 두시고 F2키 누르시면 다른 분계 과목으로 수정 또한 가능합니다. 다음에 수정하셨다면 여기 전표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전표 승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ERP 시스템에서는 승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승인 처리가 되어야지 이 데이터가 각종 장보라든지 회계, 재무제표에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반대로 삭제를 하고 싶으실 때는 이 상태에서 삭제는 안 되고 다시 전표 처리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삭제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의되기 원래 상태에 돌아온 걸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서 삭제를 해주셔야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로 더 그룹웨어로 데이터를 전송시키는 과정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알맞게 걸어주시면 되고,